이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리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오메트리 파일에서 서피스 표면에 있는 페이스 면들을 면 수정하는 걸 잠깐 한 다음에요. 지오메트리 물성을 부여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일을 같이 만들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이든 스태틱 스트럭처이든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이든 아니면 서머 일렉트릭이든 그렇죠? 어떤 애널리시스 분석을 해석을 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디부터 했냐면 먼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거를 어, 시스템을 프로젝트 스키매틱에 갖다 놓고요. 그렇죠?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우리가 쓸 물성들을 재료 물성들을 이제 페이보릿 꺼내 놓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중에 모델에 가서 다시 꺼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고 이제까지 이제 지오메트리를 그림 그린 거죠. 지오메트리에서 2차원 스케치도 그리고 3차원 디자인 또는 뭐 솔리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솔리드로 만들어진 걸 불러들여서 조립품 어셈블리까지 한 거죠. 그래서 다 뉴스페이스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했는데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다른 걸 만들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HDB는 사실은 디자인 모델러에서 만든 건데요. 또 디자인 모델러에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교재에서 제공하는 파일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즈 HDB들을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텍스트 6장에 있는 거에 보면 블랍도 있고 IGS도 있는데 IGS보다는 STP 파일이 더 잘 듣습니다. 그렇죠?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원하는 이제 퓨즈를 불러보려고 그래요. 퓨즈는 이제 여러분들 그 전기 두꺼비 지깁에 해당하는 그 퓨즈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모델러를 하는데 그냥 스페이스 클라임에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모델러에서 쓰는 것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불러드리는 건 여기 지오메트리에서 그렇죠? 여기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 다른 걸로 바꾸려면 리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그거부터 자세히 하면 됐어야 되는데 지오메트리의 세 번째 셀에 놓고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렇죠?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밑을 보시면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임포트는 이제 불러오기잖아요. 얘네들이 지원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직 돌아오고 있네요. 그래서 퓨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덩어리는 두 개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퓨즈의 그 콘센트의 플러그처럼, 그렇죠? 플러그처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바디는 하나인데 여기만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뭐 소켓이라 그래요. 소켓이라고 그러나 플라스틱.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아마 다른 데서 그린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려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그 페이스들이 면들이 좀 이렇게 복잡한 면들이 많이 생겨. 이런 것들은 너무 면들이 복잡하면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면들을 수리하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리페어 보면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들을 스티치는 꿰매는 거고 갭은
미싱 페이스는 이제 없는 거 채워 넣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채워 넣는 거고. 스플릿 엣지는 뭐 그냥 쪼개는 거죠. 이렇게 안 되나? 그쵸? 어디를 쪼갤 거냐고. 여기서는 엣지가 없나 보네요. 엣지인데. 어쨌든 간 스플릿 엣지도 있고, 엑스트라 엣지도 만들 수 있고, 지금 캐릭터 한다는데, 이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필요 없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때, 그런 면들 합치는 거는 가끔 필요해요.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고,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다 보면 이렇게 형성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멀지 페이시스 한 다음에 페이스들을 잡아요. 컨트롤 키로 하면은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들이 많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멀지 페이스 한 다음에 면들 잡고 체크하시면 내가 한 면으로, 그렇죠? 이거는 뭐 자주는 아닌데 한옥 쓰여서 다시 한번 보시면 스케일 치고 멀지 페이스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멀지 합쳐 페이스를 합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합쳐가지고, 그죠? 요거는 뭐 다른 조건인데 다른 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페이스들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떤 경우는 멀지 페이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패치들 아주 작게 이렇게 있는 것들만 치면 된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고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페어에서도 뭐 이런 것들 스플릿 바이 플레인 면을 어디를 따라서 이제 갭이 없네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클릭을 타겟 오브젝트 자르는 거 뭐 이 면을 따라서, 그렇죠? 이 면을 따라서 하면은 얘가 이제 나눠진 거죠. 스플릿 바이 플레인. 그 앞에서 봤던 디자인에서 이 스플릿 바디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다시 보면 우리가 고치는 데가 있고 수정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는 일일이 다 하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클램에서 이걸 붙였는데요. 요거를 찾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나중에는 중에 솔리드 위에 씌운 플라스틱은 안 쓰려고요.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포트 지오메트리에서 브라우즈를 하게 되면 원하는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은 이제 이 구조가 아카이브 할 때 아카이브 왜 그 파일 하나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세이브 앤 프로시드인데 세이브 하는 거니까 일단 세이브를 해야 얘가 아카이브가 되니까요. 임의의 파일이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뭐 2023 오늘 뭐 적당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해놓고, 그렇죠?
세이브를 넣고 WPPZ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때 보시면 처음에는 imported files external project directory 외부에서 연결된 파일들을 프로젝트 디렉토리로 가지고 올까요? 할 때 이걸 체크를 해놔야 되는 게 지금 이 지오메트리 파일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안에 다 불러드리니까 그것도 그냥 다 체크된 상태에서 아카이브 이렇게 저장소에다가 모아두면 파일 하나로 다 해결되고요. 파일 하나더라도 작업할 때는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풀어놓은 상태에서 WPPJ하고 이제 폴더하고 같이 풀어놓고 저장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막상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면 수정은 좀 전에 아까 거기에서 그쵸? 거기에서 보니까 프리페어하고 프리페어가 아니죠. 어딥니까? 수정하다.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작은 면들을 합체시켰던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리페어, 그렇죠? 수정하다, 수선하다. 리페어에서 그렇게 수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리페어 부분을 나중에 혹시 이제 파일들을 불러오고 할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버리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을 불러왔고요. 요것만 파일 잠시만요. 요거를 해서 여러분들 그 파일에는 저장을 해놓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또 여유 있게 수정 같은 경우는 면 수정뿐만 아니라 여기가 리페어 자체가 리페어 자체가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오메트리 수정? 수정도 있고 프리페어에도 뭐 리페어에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프리페어에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렇게 프리페어 스펠링 잘못했네요. PARE 메뉴에서도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면 수정이 된 거죠. 그렇죠? 저 뒤쪽도 면 수정이 되긴 했는데 여기랑 비교하시면 그렇죠. 완전히 서로 다른. 여기는 작은 것들이 다락다락 붙어 있는데 얘는 큼직큼직한 것들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모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스페이스 클레임이나 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서 떴는데 모델로 들어가시게 되면 모델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4, 5, 6, 7번은 한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4, 5, 6, 7번은 캐니리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다시 뜹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요 에디트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도 되고 에디트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지오메트리 물성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뜨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각 솔리드 또는 뭐 각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부품별로 그렇죠? 필요한 물성을 지정해야 되고요. 그 물성 지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는 봤는데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사용을 안 해봐서 이렇게 좀 여기 이제 미케니컬 뜬 겁니다. 그래서 모델 쭉 뜬 거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임포트는 요 물성이 소스가 얘를 클릭하시면 밑에 여기 디테일스 오브 지오메트리 임포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그렇죠? 뭐 도망가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홈의 맨 오른쪽. 왜냐면 얘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져요. 어디 갔는지 찾기도 어렵고 막 얘가 도망 다니는 걸 찾는 게 일이에요. 일단 여기 리셋 레이아웃, 그렇죠? 리셋 레이아웃 하면 여기가 뭐가 안 떴네요. 이거는 맨 밑에 메시지든 아니면은 매니징 이 보면 그래프든 태블라 데이터든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태블라 데이터. 메시지, 그래프, 태블라 데이터. 그래서 메시지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그래프하고 태블라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메시지는 별로 안 뜨고.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하고 태블라 데이터 여기 매니지에서 여기다가 딴 게 도망갔다. 그럼 리셋 레이아웃 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하고 태블라 데이터.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에러 나면 여기 메시지 뜨거든요. 여기 메시지 페인. 어디 가서 클로즈 그래프만 있고 태블라. 여기 보시면 나중에 놓으실 때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얘가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다 놓고 싶으면 왼쪽에, 오른쪽에다 놓고 오른쪽에, 위에다 놓고 싶으면 위에, 뭐 밑에다 놓고 싶으면 밑에,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상태를 놓고 이거 없어도 지금은 당장의 결과가 필요가 없으니까 하실 수가 있고요. 항상 맨 처음 해야 되는 거는 단입니다. 단. 그래서 밑에 이미 지오메트리에서 읽었던 파일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0에서부터 20mm 사이에 전기가 통과하면은 너무 과열되면 끊어지는 퓨즈가 됐고 얘는 지금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파일 소스. 그래서 얘를 잡으면 좌측 하단에 요 위에 나오는 아웃라인에 나온 거에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좌측 하단에 이제 오게 돼 있습니다. 임포트가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컨텍스트라는 거 밑에 요 지금 인바이러먼트인데요. 네임드 셀렉션 있고 뭐 메쉬 있고 커넥션 있고 쭉 하다 보면 요 컨텍스트 밑에 있는 명령어가 요거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요거 명령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명령어 여기에 해당하는 걸 뭘 하겠다 싶으면 요 컨텍스트 밑에 있는 명령어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또 어디 갔네요. 뭐 이거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입력할 때거나 아니면 결과치 보여줄 때 하는 거라 지금 크게 사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고 타입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랭스 유니트는 미터고 엘리멘트 컨트롤은 프로그램이 얘네 자체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마리칼라는 어떻다. 바운딩 박스는 얘가 갖고 있는 X축, Y축, Z축의 그 박스 전체적인 그게 지오메트리 두 번째 겁니다. 이게 10.874, 16.675, 3.8549 밀리미터씩 X, Y, Z축 방향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요거를 밑으로 하시게 되면 요게 또 다시 바뀌죠. 지오메트리의 요 밑에 요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 두 개의 소재의 물성을, 그쵸? 소재의 물성을 여기에서 줍니다. material. 그렇죠? material을 여기서 줍니다. 이 소재 물성을 제대로 안 주면 우리가 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밑에 있는 요 솔리드 이름, 요 솔리드 이름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각표표 물성 지정하는데, 물성 지정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이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도 무조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에 따로 지정 안 해주면 무조건 구조 강화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 강화는 아닐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스틸에 오른쪽 버튼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엔 요 기능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항상 앞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게 폴리에틸렌이다. 플라스틱 중에 하나고 폴리에틸렌.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플라스틱, PET 이걸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요 밑에 거는 뭐 주석이다. 주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석은 영어로 tin입니다. TIN. tin인데 없나? 실버, 타이타늄. SN이 없네요. 솔더도 아니고. 용점이 낮은 거니까 그냥 뭐 알루미늄 알로이라고 그렇습니다. 퓨즈든 뭐 퓨즈든 아니든 그냥 알루미늄 알로이라고 주어서 요 상태가 이제 얘네들의 물성을 준 거죠. 바깥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알루미늄 알로이. 그러면은 걔네들의 물성이 제대로 과연 들어간 거냐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그랬더니 원래는 스트럭처럴 스틸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선택하면서 플라스틱하고 PET하고 알루미늄 알로이가 맨 처음에 이거 누르기 전에 이미 떠 있는 거고요. 그건 어디 있냐면 아마도 제너럴 매티리얼에 대부분 다 있어요. 보려고 하시면. 스트럭처럴 스틸은 원래 있던 거고 알루미늄 알로이는 여기 있고 PET는 여기가 없네요. PET는 플라스틱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여기 세 번째 소스를 보면 그란타 디자인 티피컬 매트리얼. 이거는요. 그란타가 여기 아, 플라스틱 PET였죠.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그렇죠? 25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이소트로픽 레지스피가 엄청 높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9.9 곱하기 10에 12승. 이거는 뭐 5m. 이거는 거의 뭐 전류가 하나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될란가 모르겠다. 시뮬레이션. 그래서 얘는 거의 부도체고 9.9 곱하기 10에 12승 5m면 알루미늄은 얼마냐? 그렇죠? 알루미늄은 얼마냐면 그다음에 알루미늄 알로이는 태블라에 있는데 태블라에 있는데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8승이랑 얘는 12승 단위는 단위가 이렇게 복잡하죠. 5m 얘는 5cm로 보통 표시만 하는데 5cm 9.9 곱하기 10의 14승 얘는 5 단위가 뭐 이래 5cm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랑 14승이니까 10의 20승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부도체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걸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아, 그리고 여기 면을 고친 거는 여기 이렇게 면이 고쳐진 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두 가지인데요. 그다음에 유니트를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적절하게 맞아서 센티미터로 하셔도 되고 밀리미터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 지오메트리 크기에 따라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물성치를 부여해야 된다. 물성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CA 캐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냥 파워포인트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물성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부품별로 소재, 재료에 대한 물성치를 부여를 해 주어야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다. 닉박스 그렇고 프로퍼티는 부피, 무게. 왜냐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얘네들이 다 요거에 대한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부여가 되니까 무게 중심, 위치, 스태티스틱스는 노드하고 엘레멘트는 아직까지 메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다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썼던 게 스트럭처럴 스틸은 이제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오메트리에서 불렀던 것들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알루미늄 알로니. non-linear effect는 요거는 우리는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소성 변형도 할 수 있습니다. 소성 변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항복강도 뒤쪽에 값들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부여가 안 된 상태인데 예스로 해놨네요. 거의 안 넘어갈 거니까. 매티리얼 클릭하면 알루미늄이든지 플라스틱이든지 스트럭처럴 스틸에 대한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이 앞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렇죠?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력되어 있는 값이에요. 이 값이 맞다 틀리다는 이걸 시뮬레이션하는 엔지니어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구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뭐 7.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kg 밀리미터 3승인데 이거는 뭐 요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딴 데로 갔다가 그러면 이거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뀌죠. 이 유니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7.85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영스 모듈러스는 다임 퍼 제곱 센티미터인데요. 영스 모듈러스는 보통 미터에 뉴턴의 MKS 단위로. 그러면 영스 모듈러스가 2 곱하기 10의 11승 파스칼. 바뀌었죠. 아까랑. 그래서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 그다음에 벌크 모듈러스, 시어 모듈러스, 파슨스 레이쇼. 여기서는 영수 모듈러스하고 파슨스 레이쇼만 주어지면 벌크 모듈러스하고 시어 모듈러스는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이게 열팽창 계수입니다. 1도씨 올라갈 때마다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원래 길이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씩 늘어났다. 컴프레시브 유테스는 안 주어졌고요. 0으로 했고, 컴프레시브 일드 스트렝스는 2.5 곱하기 10의 8승이고, 텐사일 일드 스트렝스도 같은 항복 강도. 그렇죠. 스트레인 라이프하고 SN 커브 이건 다 퍼티그 필요에 관련된 거니까 얼마나 이제 진동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른 데이터거든요. 여기서는 여기가 퍼티그까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트럭처럴에 들어와 있는, 즉 스트럭처럴 스틸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참고 문헌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더멀은 아이소트로픽 서머 컨덕티비티, 열을 얼마나 잘 전도하냐, 컨덕티비티 Q,
마이너스 K의 dx분의 dt. K. 전기 전도도가 전기를 얼마나 잘 전도하느냐에 대한 거라면 밑에 thermal conductivity는 열을 얼마나 잘 전기는 그 전자나 홀과 같은 그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자에서 운반이 되고요. 열은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좋으면 열 전도도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전기 전도도가 열 전도도가 좋은 물질 중에 최고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그 결합력이 크면 클수록 얘의 진동이 옆으로 잘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열은 전자에 의해서 운반되는 게 아니라 원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옆으로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강해야 돼요. 기타가 왜 늘어지면 소리가 둥 소리 나고 높으면 탱 소리 나면서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비정질이면 원자들이 규칙 배열이 안 돼 있으면 얘네들이 전달되다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높고 결정질을 이루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것도 사람들이 만들긴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고 요겁니다. 스페시픽 히트는 비열인데 at constant pressure 일정한 압력에서 CP 여러분들이 그 연력학을 배우셨을 때 CP 배우셨을 텐데 434 줄 퍼 킬로그램 도씩 1kg의 스틸을 1도씨 올리는 데는 434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은 1칼로리가 필요하고 1g에 1칼로리니까 4.2줄 1kg으로 치면 4,200인가요? 별이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태평양이나 이런 물들이 온도 변화가 적어요. 땅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의 1도 변화는 땅에서의 10도 변화랑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수행가 434인데 물은 4,200이거든요. 거의 10배. 그러니까 1도씨 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열의 양이 동일한 무게에서는 이제 물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죠. 비중은 물은 이제 요거는 7.85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데 물은 1.0이죠. 그래서 비중은 보통 고체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 가벼운 건 2배. 아주 가벼운 금속들은 물보다 한 2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소트로픽 레지스티비티는 이거는 이제 비저항이죠. 그렇죠? J는 로우, E에서 이 로우입니다. 1.7 곱하기 10-7승 5m. 센티미터로 치면은 100cm니까 1.7 곱하기 10-5승 5cm. 그래서 J 안위면적 따르는 전류량 5A per 제곱센티미터. E 전기장의 세기 볼트 per 센티미터. 지난 시간에 이 과목의 맨 앞부분에서 했었죠. 그때 로우 값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마그네틱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마그네토스택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석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전자석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아이소트로피 렐러티브 퍼미어빌리티.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유도되는 그 물성치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 있죠. 퍼미어빌리티를 투자율이라고 그러죠. 투자율. 미흡값. 자기장 세기가 의하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진공 같은 경우는 이런 값을 갖고 상대 투자율 요거는 relative permeability 상대 투자율이죠. 그래서 원래 진짜 투자율은 상대 투자율에다가 뮤R 곱하기 뮤 제로니까 요 값을 진공의 투자율로 곱한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유전율이죠. 유전율.
유전율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나무위키. 위키피디아인데. 그래서 유전 전매 상수란만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전하 사이의 매질에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인 단위라. 그래서 물질의 유전율에서 진공 유전율 곱하기 상대 유전율을 이제 유전율이 되는데 여기서도 그때 유전 상수라고 하고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크면 외부의 전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맨 앞에 우리가 게이트 옥사이드 봤을 때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을 때 게이트 옥사이드는 유전 상수가 커야 됩니다. 왜냐면 게이트 위에 있는 일렉트로드에서 가해진 전압이 밑에 있는 실리콘 쪽으로 전달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자료는 필요한 값이 있으면 얘가 동작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필요한 값이 없거나 지금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얘가 이제 엄청나게 아이소트로픽 웨지 스피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아이소트로픽 렐러티브 퍼미티비티도 있고 로스 탄젠트는 고주파에서 파워 로스를 만드는 주파수에 따라서 굉장히 고주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쓰이는 여러분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주파수가 높은 거잖아요. 아니면 컴퓨터들도 주파수가 되게 높아졌죠. 그거에 따라서 하는 Structural, Thermal, Electric. 일렉트릭에는 아까 봤더니 마그네틱도 마그네틱은 따로였나요? 마그네틱은 따로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고 이 데이터들을 여기다 부여를 하면 마치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연산 모사를 할 때 이 데이터 값들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디네이트는 글로벌 코디네이트는 좌표축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지오메트리를 만들다 보면 좌표축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좌표축 원래 원점에 있던 거 하나. 이제까지 좌표축을 더 만든 건 없습니다. 우리가 3차원에 살 때 좌표축 어디서 더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이런 오리진을 더 집어넣으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가 생기는 거죠. 여기 원래 있던 좌표축 말고. 그래서 어디를 원점으로 잡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구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태양의 위치하고 태양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태양의 위치는 좌표 값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코디네이트는 이제 좌표축이고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간다. 요거는 컨택은 나중에 할 텐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이 두 개, 솔리드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서로 접촉 면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의하는 간에 오늘은 외부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불러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재료물성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재료물성치를 바꾸거나 생성하는 부분들은 예전에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한 번만 더 잠깐 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린 본인 스스로 그린 CAD 파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전기 시뮬레이션부터 하나하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요거는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전기 시뮬레이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